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프롤로그.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일이 많았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나중에 걸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온 건 오후 3시 27분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회의실에서 막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핸드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고 저는 그걸 보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음도 아니고 거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밥은 먹었냐, 일은 잘 되냐, 그런 뻔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승진이 걸려 있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빨리 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멎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저는 오후 3시 27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거셨을 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커피를 마시고 있었나? 동료랑 잡담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오후 4시쯤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제가 전화를 끊은 지 30분 뒤였습니다. 혼자 계셨나 봅니다. 발견이 좀 늦었어요. 혼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갔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보다가 저는 픽 웃어버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던 분이 억지로 웃으신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버지다워서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제 모습을 누나가 봤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챕터 1. 갈등의 시작. 아버지와 제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말다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들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요. 아버지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왔냐? 짧은 인사였지만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대한의 환영이었을 겁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는 직접 해 드셨습니다. 서툴렀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냐?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승진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힘들게 산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요즘 애들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저 애 아닙니다. 45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알지.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로 듣기엔 좀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 요즘 애들은 힘들게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때는 안 힘드셨습니까?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화냐? 애비한테 말대꾸하는 거지. 식탁은 차가워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당신 방식이 정답이고 저는 항상 틀렸다고 하셨죠. 내가 언제? 항상이요. 제가 대학 갈 때도, 회사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늘 제 선택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난 내가 잘 됐으면 해서 그런 거다. 잘 되길 바라는 게 왜 항상 저를 부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까? 부정? 내가 너를? 네.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이해 못해. 저도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배 안 고픕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얼굴을 보고 나눈 마지막 대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뭘? 모르겠어.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사셨으니까 이번엔 아버지가 변해야 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한두 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밥 먹었냐? 네. 그래. 그럼 끊어라. 네.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전화. 오후 3시 27분. 회의실에서 나오던 저는 아버지의 전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색한 대화하기 싫은데. 나중에 시간 될 때 받지 뭐. 그렇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도. 저한테 다가오려던 마지막 손길. 저는 그걸 밀어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챕터 2. 발견의 시작.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아버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와 함께였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아버지는 늘 정돈된 삶을 사셨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낡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사주셨던 책들이었습니다.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어떤 책들은 제가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안경과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에 모서리가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 같은 거였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진우가 대학에 붙었다.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이다. 얘가 좋아하는 과에 갔으니 다행이다. 나는 공대를 권했지만 얘는 경영학과를 택했다. 솔직히 걱정이 된다.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얘가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겠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제가 대학 갈 때 아버지는
제 선택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공대 가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발했습니다. 제 인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실망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첩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7월 5일 진우가 회사에 입사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곳이라고 한다. 얘가 만족하면 된 거다. 나는 걱정이 많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아니까. 하지만 얘한테 말하면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잘했다고만 했다. 진심이다. 잘했다, 진우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아버지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짧고 무뚝뚝하게. 저는 그때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고작 그 한마디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셨던 겁니까? 진우야, 이것 좀 봐. 누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는 서랍 깊은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이름.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예금주 강진우. 제 이름이 맞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 이게 뭐지? 누나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 몰래 저축해 주신 것 같아.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때 쓰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집도 샀고 결혼도 했는데 아빠는 모르셨나 봐. 아니면 그냥 내가 언젠가 힘들 때 쓰라고 그러신 것 같아.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 아버지는 연금으로 사셨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서 50만 원을 매달 떼서 제 이름으로 저축하셨던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아빠가 그런 분이셨어. 말은 없으셨지만 항상 우릴 생각하셨어. 나는 왜 몰랐을까? 우리 모두 몰랐어. 아빠는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더 미안해.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누나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거잖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과 통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 새벽 2시, 저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누 향과 가벼운 담배 냄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더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에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 2015년 3월 15일. 10년 전이었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